자, 함수의 최대 최소네요. 자, 여기서 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함수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가 생각나요? 저는 그래프가 꼭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나 최소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뭐죠? x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최대 최소 문제는 뭘 이용하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도함수의 활용 파트에 함수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여기 나오는 함수가 자, 몇 차 함수일까? 당연히 3차 이상이 되는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3차 이상의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에서의 x의 범위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fx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자, 그냥 순서대로 읽어볼게요. 주어진 구간에서 극대 극소값을 구한다. 어떻게 구하죠? 그쵸. 미분값이 뭐가 되는 점? 0이 되는 점을 잡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구간의 양 끝점이죠. 왜? A부터 B까지니까 FA, FB는 양 끝점이겠네요. 자, 그럼 우리는 4개의 값이 나오겠네요. 극대, 극소, FA, FB 양 끝점.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비교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그걸 값으로만 비교할 수도 있지만 더 쉽게 비교할 수는 뭘까요? 그래프를 이용하시면 좀 더 잘 비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자, 함수의 최대 최소고요. 자, 보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걸 다 지금처럼 그래프와 관련되도록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를 이용한다? x의 범위를 확인한다. 두 번째 뭐를? 그래프를 이용하여 어떻게 한다? 해결한다. 그래프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제가 최대 최소는 항상 얘기를 똑같은 얘기 계속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일단 보니까 무슨 함수죠? 3차 이상의 함수가 된다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극대 극소인데 보니까 지금은 극대 극소가 최대값 최소값이죠. 근데 지금 보면 극대가 최대값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경계값이 최대값이 되고요. 여기 보면은 극대 극소가 다 최대값 최소값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경계값이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번 외워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니까 뭘로 해결했죠? 그래프로 해결했죠.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 문제는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면 자,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이라고 되는데 왜 연속이냐면 잘 봐. 닫힌 구간이 아닌 구간에서 어떻게 할까요? 최대 최소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문제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약에 A에서부터 B까지인데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근데 A랑 B가 만약에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우리는 A값, B값이 분명히 여기서는 최소고 여기서는 최대인데 이 값을 알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닫힌 구간에서 연소인 걸 구할 거고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그 중에서 나온 값들 서로 비교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활용이 나오는데요. 활용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건 뭐죠? 활용.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으로 되어 있는 건 정말 쉬운데 이렇게 활용이 나오면 활용에 나와 있는 문제들 때 정보들은 대부분 이렇게 주죠. 뭘로 줘요? 글이나 또는 그림이나 그림 또 확장시키면 도형의 형태로 줍니다. 그럼 우리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활용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야겠죠. 자, 여기 나와 있네요. 변수를 정하여 미지수를 놓기. 자, 미지수는 뭘 보고 넣어야 돼요? 내가 임의대로 막 놔도 됩니까? 아니죠. 미지수는 뭘로 놓는다? 당연히 주어져 있는 문제의 질문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푸셔야죠. 그냥 내 맘대로 그렇겠지라고 미리 잡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관계식을 찾기 되어 있는데 이건 당연히 주어진 정보나 그림이 나오겠죠. 자, 근데 여기서 꼭 관심 있게 봐야 될 건 미지수의 개수와 뭐의 개수 항상 같아야 된다? 식의 개수는 같아야 된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대과 최소값을 구한다. 여기서 우리는 뭘 떠올려요? 아,
미지수의 뭐를 확인한다? 범위를 확인한다. 그리고 또 뭐가 될까요? 미지수를 통해서 우리는 뭘 그릴 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린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한다. 이 두 가지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관계식은 자, 우리가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활용을 해봐서 알겠지만 몇 차식일까요? 자, 물론 우리가 앞에서 1차와 2차를 했겠지만 여기서는 분명히 미분 파트에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3차 이상의 고차식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식을 세울까 물론 잘 잡으셔야겠지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3차 이상의 식이 나오겠구나 정도는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볼까요? 한번 볼게요. 그냥요.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같이 한 변이랑 6인 정사각형 모양의 철판을 내 모퉁이를 같은 크기에 잘라내고 나서 쭉 서 있고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잘라낼 거예요. 자, 그럼 잘라내면 결국은 문제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모퉁이 같은 거에서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낸대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 여기의 길이, 여기의 길이가 모두 다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부피의 최대값이란 얼만큼 잘라냈냐에 따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x라고 잡아요. 그러면 그림에다가 x라고 표시했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정보기입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기가 x면 여기도 x겠죠. 그럼 여기도 x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되나 했더니 6-2x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니까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6-2x인 정사각형에다가 높이가 x인 지금처럼 4면체의 부피를 구하면 6면체의 부피를 구하면 되겠죠.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식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x로 잡아야 될지 결정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죠? 주어진 그림이 나오면 정보기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표를 잠깐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자, 조건에 적합한 변수를 정하고 x를 놓는다. 이건 뭘 보고 확인한다? 당연히 질문을 보고 고려해서 확인한다. 그리고 뭐 한다? x의 범위를 잡아요. 그리고 미수 x를 이용하여 넓이나 부피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겠죠. 그런 다음에 미분을 이용하여 도형의 넓이와 부피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 자, 좀 더 확장시키면 자, 미분을 이용하려면 왜 이용할까요? 당연히 뭘 그리기 위해서 그래프를 이용한다. 이 정도만 잘 기억해 주시면 활용은 결국 문제를 푸는 만큼 늘 거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을 잡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